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또 지난 시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이유가 굉장히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축이에요. 경제적 인프라, 사회문화적 인프라, 과학기술, 교육의 인프라, 그리고 이제 법적 제도적 인프라인데요. 특히 과학기술에 관한 그 인식이나 그 과학기술 속에는 연구개발이라든지 뭐 또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대우라든지 과학기술에 관한 젊은 아이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열망이라든지 난 과학기술자가 되고 싶다든지 뭐 이런 등등인데 그다음에 이제 교육 쪽에는 이제 창업이나 기술과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 뭐 그런 관련된 과정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 교육이라든지 학교 이외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등등인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그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조금 특히 과학기술 R&D 관련해서는 R&D 투자 비율은 전 세계 3위 수 1, 2, 3위, 3위 정도 수준이에요. 뭐 이스라엘, 미국과 더불어서 거의 전 세계 최고 많이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R&D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R&D를 핑계대고 가져가는 비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R&D가 안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비행기 관련된 R&D는 지난 50년간 계속 비행기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대로 연필된 비행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거 뭐 국가 군수기관에서 가져갔는지 군수사업하는 회사들이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흔히 옛날에 옛날에 저 행주대교인가요? 대교가 짓다가 무너졌어요. 짓다가 중간에 그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얼마 있다가 행주대교가 무너졌는데 그때 나왔던 그 비판의 얘기가 실제로 다리를 만드는 비용이 만약에 1,000억이면은 여기서 빼먹고 저기서 다 빼먹어가지고 남은 게 뭐예요? 후들후들. 원래는 이만큼의 철강이 들어가 있는데 철강은 다 빼먹어가지고 철강 넣는 친육만 내고 다리에는 들어가는 기반 같은 경우도 거의 하지도 않고 다 빼먹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하청, 또 하청, 또 하청 하면서 여기서 다 빼먹어가지고 그리고 다리가 후들거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너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직도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들이 바뀔 때마다 뭐 4대강을 한답시고 막 돈을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누구 또 바뀔 때마다 토목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누가 바뀔 때마다 무슨 환경이 어쩌고 한답시고 또 한참 돈을 빼먹고 또 누가 한다면서 태양광을 한다고 잔뜩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사업을 빙자한 정책 자금들이라든지 사업을 빙자한 돈을 빼먹는다고 하죠.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 있는 사회문화적하고 같이 연결돼요. 사회문화적이라는 거는 사람들 인식과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사람들 인식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결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과학기술이 사회문화적 인식이 건전해야 과학기술 투자나 과학기술 연구자들도 건전할 텐데 별로 없어요. 실제로 수학을 하겠다고 수학과를 간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수학이 좋아서 간 사람도 있고 실제로 수학자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림피아드 수학에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낸 아이들 같은 경우 나중에 진로들 보면은 수학자가 된 애는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올림피아드 나간 수학 아이들 중에서 꼴찌한 미국 애들은 나중에 대수학자가 된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올림피아드 나간 애들이 뭐예요? 올림피아드 진출을 하려고 합숙훈련을 한창 쉽게 가지고 모의고사 막 풀고 해가지고 점수가 되게 높아요. 근데 점수가 높아서 입상을 하는데 실제로 수학을 좋아서 즐기서 하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럼 다 어디로 가세요? 다 지네가 부모님이 좋아하는 뭘 돈 많이 버는 쪽으로 가요. 그럼 과학기술을 즐기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거의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일종의 뭐 트렌드라고 그럴까요? 경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진짜로 뭐 좋아하고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하고 얼마 전에 무역 분쟁 비슷하게 생겼을 때 아주 기초적인 그 재료들 만드는 관련된 부분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니까 한국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관한 연구를 인정하고 일본하고 분쟁이 생기니까 정책적으로 막 돈을 대주고 뭐 이러는 거죠. 그게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소재 관련된 부분들, 부품에 관련된 부분은 장비와 관련된 부분. 실제로 큰 좋은 걸 만드는 거에 아주 기초적인 나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아주 나사 하나 또는 뭐 일부 화학 약품 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돈 안 된다고 안 하고 실제로 돈 되는 것만 막 하다 보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그 기본적인 거 안 돼주니까 반도체 뭐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종합적인 그 정책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사람들의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합니다.
법적 제도적인 거는 또 말할 것 없고 규제 같은 것들이 있죠. 법과 관련 수많은 규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뭐 하나 하면 뭐 무슨 규제 위반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뭐 규제들이 따라요. 공장을 하나 짓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고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거 관련된 제가 월드뱅크라는 데에서 해마다 각 나라에 어느 나라가 기업을 하기에 적합한지에 관해서 평가를 해요.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수치를 엄청 상위권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기 속에는 공장이라든지 회사 설립이라든지 그 나라 내에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뭐 물적 교류, 인적 교류, 사람들의 수준 등등에 관해서 그들이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실제로는 그렇게 아시아에 있는 싱가포르라든지 뭐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래서 장벽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제도적인 거 제가 법적 제도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은 창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중에 제가 이제 가서 협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창업 비용이었어요. 창업 비용에는 창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회사를 설립할 때, 자, 개인 사업자를 하나 설립할 때 비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를 법인을 하나 설립할 때 비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더 비용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이 들어간다, 법인을 해서 260만 원이 들어간다 등등이 있어요. 비용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 있는 사업자, 회사를 하는 사업자들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 사업을 하는 그릇이 되는 건 크게 개인 사업자, 법인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법인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유한회사, 유한책임, 무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뭐 한 명에서 합작해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법인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개인 사업자로 인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드뱅크에 가서 세계은행이요. 세계은행에서 창업과 관련된 비용, 창업 비용과 창업 규제와 관련된 거 하면서 제가 이제 중기부를 대신해 가지고 뉴욕 워싱턴 DC에 가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월드뱅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협상을 하는데 우리는 회사를 설립하기 굉장히 쉽다. 그리고 뭐 등등등 막 설명했는데 결국에는 순위가 별로 안 당겨지고 뭐 거의 한계에 부딪힌 게 뭐냐면 개인 사업자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회사를 시작할 때 규제가 있느냐, 그리고 회사를 만약에 그만두거나 실패를 했을 때 실패 사업가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의 부분인데 우리나라 이게 뭐예요? 실패했을 때 책임이 무한대로 개인이 거의 무한대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개인이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을 하기도 하고 폐업을 하기도 하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로워 안 자유로워요? 실제로 자유로운 것 같은데 무한 책임을 지면서 규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외국에는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EU 같은 나라는 실패 사업가에 관한 부담이 엄청나게 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실패하더라도 개인이 지는 게 책임이 거의 없고, 그리고 대부분 사업을 시작할 때 상당히 많은 그 중에 하나가 개인 사업자보다는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패에 관련된 비용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나라는 실패 비용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실제로는 나름대로 설득은 하면서 조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굉장히 기업하기 자유롭다고 했는데 창업 비용과 창업 실패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가벼운 나라가 아니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아직도 완화된 게 별로 없어요. 최근에는 이제 뭐 신용보증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의 연대보증 책임 같은 걸 면해준다든지 뭐 일정 부분 이상의, 그래서 국제은행 몇 군데에서는 점점 완화하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실패한 사람들에 관해서 신용불량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부분이 하나도 완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이 실제로 법적 제도적 부분인데 법적 제도적 부분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무겁다, 그리고 어둡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은 사업하면서 혹시 실패할지도 모르는 책임을 내가 부담하기 싫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사업가로서의 성과보다는 차라리 난 안정된 직장을 택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큰 회사에 간다든지 공기업에 간다든지
가든지 뭐 공무원을 가든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 창업이라는 시장은 초특급 인재가 모여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세계적인 회사 인재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세계적인 인재들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남아있는 경쟁자들은 누가 있는 거예요? B급, C급, D급 사람들이 세계적인 인재들과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업 관련돼서 이 세 가지 먼저 좀 설명. ASK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거예요. A. 창업이라는 자체에 관해서 attitude, 태도. 창업에 관해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게 하고 있고,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S. 스킬이에요. 일종의 기술 또는 전문성이에요. 창업을 하려면 창업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나 이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구나. 그럼 나는 차라리 저걸 해볼 거라고 나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사회가 이 부분에 관해서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주목을 하고 괜찮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이게 아직 애티튜드 A부터 출발이 되는데 A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스킬 창업과 관련된 기술 일단 커피숍을 한다 뭐 아니면 뭐 무슨 반도체를 한다 뭘 한다 아니면 뭐 앱을 개발한다 했을 때 이와 관련된 기술과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K는 나리지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뭐 여기는 일종의 시장에 관한 이해라든지 뭐 글로벌 시장에 관한 이해라든지 뭐 마케팅에 관한 이해라든지 그래서 이 세 개가 그래서 창업에 관해서 뭐 기술 같은 경우도 독일 같은 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직업학교를 가가지고 이 스킬을 연마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연마를 할까요? 창업을 한다고 관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대학 졸업하고 나서 창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직장을 한참 들어가서 하거나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한다든지 아니면은 연습을 많이 한다든지 예비 창업을 해본다든지 창업 교육을 받는다든지 훈련을 받는다든지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거의 없어요. 정치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는 아주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그 정치 훈련하는 제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정치가로 하려면은 뭐 마츠시다 정경숙 같은 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비 정치가들을 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뭐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인재들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창업가들 같은 경우도 예비 창업가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또 학교 내에서라든지 훈련이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창업과 관련된 뭐 나리지 같은 경우는 시장 분석, 경쟁력 분석부터 여러 가지 사업 분석 등등이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업만 하더라도 창업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결국은 스킬에 관한 것들이라든지 전문성에 관한 것들이 우리나라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창업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우리가 인프라 생태계적 인프라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데스크라는 부분에 왔을 때 창업에 관한 태도라든지 전문성이라는 지식을 습득시키고 연마시키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등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많이 약하다 이렇게 보고요. 자, 창업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하더라도 결국에는 창업은 사람이에요. 그죠? 자, 사람이 먼저냐 아니면 돈이 먼저냐 아니면 아이템이 먼저냐. 창업을 얘기할 때는 크게 이게 창업의 3요소라고 해요. 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 사람, 돈, 창업 자금이죠. 돈은 자금이고 그 다음에 아이템. 자, 이 사람은 어디서 오고 돈은 어디서 오고 아이템은 어디서 올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네, 이게 창업의 3요소예요. 자, 창업이라고 했을 때 창업 성공, 실패 결과적으로 얘기 나오겠지만 자, 이게 이 사람은 흔히 뭐라고 불러요? 결국에는 창업가, 뭐 기업가,
그 비즈니스맨, 뭐 장사꾼 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창업 사람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창업가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 타고나는 거에 반대되는 얘기는 뭐냐면은 창업가는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서 양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좋은 친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사귀다 보니까 점점 디벨롭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사업가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가? 이거 관련된 논문들은 이제 아주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많이 여러분이 이제 그 창업 관련해서 논문을 쓰는 분들은 자, 타고나는가? 타고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1번 선천적인 요소가 강한 거예요. 그 원래 만약에 얘는 모험심이 강하다 했을 때는 그 테스트 할 거예요. 모험심 또는 도전성. 이거는 모험심과 도전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모험심과 도전성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훈련해서 가능할까요? 타고나는 거와 관련된 부분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 블러드잖아요. 블러드는 붉은색으로 얘기할게요. 블러드. 그러면은 타고나는 거와 관련된 부분은 뭐예요? 부모님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등등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으로 보시죠. 그냥 창업으로 보지 말고 그냥 흡연. 그냥 청소년 흡연도 좋고 그냥 중년의 흡연도 좋아요. 사람들이 왜 흡연을 계속 할까? 그냥 담배가 좋아서? 아니면 습관이 되어서? 아니면 그냥 돈이 있어서? 아니면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서? 담배를 이제 흡연을 지속하고 싶어 하는 의혹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은 왜 필까요? 자, 담배 피는 사람 한번 물어보셨어요? 피는 사람들한테. 담배가 좋아서. 피다 보니까 습관이 되었어. 그러니까 좋아서는 뭐예요? 그냥 몰라. 원인은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서. 이번은 습관이 되어서. 체질이어서. 특별히 할 게 없어서. 계속 피는 것들은 그럼 뭘까요? 그 사실은 이게 뭔지에 따라서 끊는 방법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특별히 할 게 없어서 핀다 그러면 이거는 뭘 하면 돼요? 담배 말고 다른 걸 지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요소를. 그죠? 습관이 되어서 뭐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고치기 위한 또 다른 대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타고나는 것들은 부모님이 사업가이면은 그 자녀가 사업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한지, 아니면 부모님 사업가이면 자녀들의 사업으로서 성공할 확률이 높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높다면 높은 이유가 원래 피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사업하는 어떤 습관들 같은 걸 배워서 그런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사업하고 있는 인프라 같은 걸 자녀한테 물려줘서 그런지, 아니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 가게를 왔다 갔다 아니면 사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 분야를 아까 얘기했듯이 스킬, 기술과 전문성을 자기도 모르게 터득을 해서 그런지 원인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가는 타고나는가 이 하나만 가지고도 박사 논문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 사업가는 누가 성공을 많이 하는 것만 가지고 또 논문이 많아요. 누가 성공? 자, 연구원이 많이 할까? 교수들이 많이 할까? 아니 실제로
실제로 그 분야에서 일을 해본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할까?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은 이제 사업이나 창업에 관해서 관심들이 점점 이제 요즘에는 점점 높아지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분야가 있다라고 얘기 자체를 아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사업 아이디어 공부한다고 왔다 갔다 할 때까지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실제로 언제부터 들어봤었어야 돼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거도 지금 취업 말고 이거도 굉장히 네가 할 수 있는 분야고 해도 되는 분야인 줄로 오픈이 돼야 되는데 아예 얘기를 안 하니까 이쪽으로 마치 달리는 말한테 이것만 계속 이게 다 씌워가지고 앞만 보게 한 거지. 실제 앞이 아니는 거예요. 옆에 엄청나게 큰 그린필드가 있었는데 이 말은 어디를 달린 거예요? 말은 계속 여기 트랙만 달린 거예요. 그래서 트랙만 달리다 보니까 트랙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말은 어디를 달려야 돼요? 말은 광야를 달려야 되고 실제로 사람들이 회사를 달리는 건 마치 트랙을 달리듯이 27에 취직해가지고 47 때면 나와야 되니 달려봤자 20년밖에 못 달려요. 이 말이 실제로 현실적인 대부분의 여러분의 삶은 트랙을 달리듯이 달리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한다고 불과 20년, 25년밖에 일을 못해요. 실제로 나머지 여러분이 달려야 될 대부분의 길은 뭐예요? 트랙이 아닌 길을 달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 연습을 하거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거 말고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는 연습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교조화가 됐어요. 구조화가 됐어요. 너무 딱딱해요. 너무 딱딱해져 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이미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 속에 머릿속에 뭘가 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잠시 후에 쉬었다가 박사 논문도 잠깐 소개를, 박사 논문에 관해서 잠깐 소개를 할 건데 제가 가르치기 가장 어려운 학생이 누굴까요? 가르치기 가장 어려운 학생이 회사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을 가르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그 은행 본부장, 지점장 뭐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머리가 딱 굳어져가지고 아니 그냥 이거 다 없애고 그냥 백지 상태에서 생각해보세요. 백지를 생각해보라는데 맨날 백지가 딱 나와 있어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얘기만 다시 한 7가지 정도 똑같은 얘기 또 해요. 아니 이거 다 그냥 백지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보세요. 편안하게 생각하랬는데 다시 똑같이 생각해요. 잠깐 쉬었다가 제가 현대자동차 요즘에 국산차보다 외제차보다 현재 국산차도 많이 구입을 한다는 신문기사를 내가 몇몇 학생들한테 보내줬는데요. 그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